어제 또 같이 감옥에서 신문을 네. 받았던 사람인데요. 네.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충신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충신으로 기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비교적 좀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뭐랄까요, 내용이 있는 얘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 했던 얘기와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담화에서 했던 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예전 담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5년 이후에도 최순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이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한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저게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이 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공소장을 보잖아요. 네. 공소장에 저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 10월 25일 날 1차 담화 때 저런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는 건 뭐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네. 다 밝혀졌고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도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얘기하는 건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재확인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없던 얘기를 뭐 새롭게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궁지에 몰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대통령이 저렇게 금세 드러난 그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1차 담화 때부터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계속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하야 요구와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1차 남아할 때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가이드라인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마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정인의 문건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석 비서관 회의든 아니면 회의할 때 국무회의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도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까지 지금의 사태까지 올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본인이 진정성 있게 그때 자신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1차 담화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얘기를 하면 수그러들 줄 알았겠죠. 진정이 될 줄 알았겠죠. 예. 그런데 그 담화가 결국은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예.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일단 자료는 지난해까지 계속 건너갔다는 사실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이라 상의를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알긴 알았다는 건데 정말 저렇게 생각을 한 거였을까요? 본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이 굉장히 그 최순실을 신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최순실가 대통령을 잘 모셔왔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의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잘 모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거는 난 잘 모르는 일이다. 미스터리다. 예. 근데 정호성 비서관 참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그 자료 부분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네. 인사안 같은 거를 누구죠? 그 최순실 씨 할 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보여주고 수정을 받았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인사에 또 개입한 건 아니랍니다. 그럼 뭘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최병목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의논한 건 아닌데 야 최병목 편집장은 국정원장 할까요 말까요? 이걸 의논한 건 아닌데 보여줬더니 최순실씨가 최병목 안 돼 지우고 박상병 썼다. 네. 그럼 그건 뭐죠? 그러니까 저는 정호성 씨 그 얘기가 예. 그럼 이게 그러면은 보여줘서 뭘 고쳤다는 건지 철자를 고치진 않았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정호성 씨도 지금 드러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명쾌하게 다 털어놓는 건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근데 하나 전 추가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말을 잘 보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 그렇죠. 보여줄 필요가 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 왜 최순실 씨라는 바깥에 있는 그냥 이른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제 강남 아줌마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왜 있었을까? 네. 응? 안 보여줘도 되는데. 예. 근데 필요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추가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보여줄 필요라는 게 거기에 무슨 열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네. 얘기가 보여줄 필요라는 것이 최순실 씨가 평상시에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럼 네. 왜 그랬을까?
바로 국정원 같은 거는 이런 비선 실세 같은 걸 이걸 조사하거나 탐문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실까 봐. 자기의 신분 같은 것이 네. 들통이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보 라인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저는 혹시 필요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최순실의 관심사항이었죠. 관심사. 그럼요. 네. 관심사항을 부탁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여줘야죠, 당연히. 그 대목만큼 딴 거는 몰라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사안입니다. 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우성 전 비서관이 잘 알고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의원들이 물어봤는데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사생활이라 말할 수 그러니까 그럼 없다. 세월호 네. 당일 동안 사생활에 관련된 행동을 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생활에 관련된 게 대체 뭐지? 만약에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팩트 체커라고 해서 쭉 적어놓은 걸 보면요. 네. 사생활의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예, 보고받은 내용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잘 하고 있었고 세월호 관련된 보고도 받고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호성 비서관 얘기는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또 다른 의혹을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개인의 개인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혹을 낳을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나와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다 사생활 얘기를 하네요. 자, 이날이 수요일입니다. 평일이죠. 근무 시간입니다. 네. 아니, 대통령 사생활이 뭐가 있죠? 아니, 지금 세월호가 파도 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사생활이 무슨 사생활이 있었어요? 저는 저 말이 더 궁금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통령 7시간 가지고 대충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 말 들으면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사생활이 수요일 날 배가 지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생활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더 궁금해요. 저기 제목이 마지막까지 충성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작진이랑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정호성 전 비서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를 했을까? 아. 만약에 대통령한테 무조건 나는 대통령 보호해야 돼. 속된 말로 쉴드를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을 바쳐야 되라고 하면 저 2시에 가서 대통령 처음 뵀는데요. 그러면 묻지 않습니까? 누구 있었으면 모르겠는데요? 관저에서 업무 보셨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2시에 가서 만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완전히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관저에 누구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이라서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죠? 우리 다 똑같을 겁니다. 네. 누가 있었구나. 네. 뭘 했을까? 그렇죠. 뭔가 뉘앙스 말할 수 던져주는 없는 거 거구나.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제작진도 충성이 맞나 아닌가 네. 물음표를 한 것 같아요. 유독 좀 그래도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포인트가 있는 게 정 전 비서관 얘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만 유독 일정이 비어 있었고 매우 피곤해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런 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지금 이제 이것도 네. 사생활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날만 일정을 빼놨다는 얘기는 뭔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었다는 네. 걸 또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피곤해 보였단 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근거가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시술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또다시 회자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냐고 하는 네. 또 다른 의혹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김장수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사항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보여주고 관저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저는 이제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빨리 대통령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 자, 어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이 오전에는 저거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혼밥까지 드셨다는 거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사태가 심각해진 걸 깨닫고 관저에 있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미용사를 내가 부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항상 관저에는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과 함께 안봉근 비서관은 4월 16일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 4명은 있는데 네. 그 3, 4명이 전부 다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에도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전부 다. 않았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정조사 그 증인 채택을 하니까 뭐 휴가를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청와대에서 그거를 이제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얘기한 대통령이 사생활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안 될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앞으로 특검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나왔는데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수 행정관 이제 특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것 같은데 정우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매우 피곤해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금방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또 태반 주사나 뭐 배곡 주사나 예. 이런 걸 그날 맞은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네.